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옆방 아저씨한테 위협당한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좀 이제 무서운 얘기나 사건, 사고 이런 얘기들만 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재밌는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1만 분을 달성했습니다. 오! 아, 정말 제가 구독자 1만을 목표로, 그리고 10만을 목표로, 100만을 목표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고, 진짜 정말 저라는 사람을 세상에 많이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목표로 만들었었던 건데요. 아, 진짜 1만 분께서 구독해주시고, 또 요즘 정말 응원의 댓글들 너무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재밌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상 즐겁게 잘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이제 예고를 다닐 때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고를 다니면서 제가 뮤지컬 전공이었어요. 뮤지컬 공연 같은 것도 막 하고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연습생 생활을 하러 올라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울에 저희 가족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했어서 서울을 올 일도 없었고, 그냥 서울은 뭐랄까 저한테는 약간 해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일단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기획사가 아닌 이상 보통 집을 자기가 직접 구해야 돼요.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반지하든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저희 집안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서울 월세가 진짜 저희 고향의 몇 배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서울에 이제 월세가 그 정도 되는 줄도 모르고, 그래 가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막상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캐스팅 해주셨던 그 캐스팅 디렉터 매니저님한테 집에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셨나봐요,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에 어리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올라가자, 집이랑 다 구해놨다 해서 딱 올라갔는데 그게 고시원이었던 거예요. 저랑 사촌 형이랑 엄마랑 누나랑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딱 그 고시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웬 진짜 그냥 완전 곧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그 영화에서 보면 어딘가 딱 도착해가지고 건물이 크잖아요. 건물이 크니까 이렇게 위에를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 아시죠? 진짜 그 장면으로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보고 에? 왜 이렇게 얼음해?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딱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고시원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어요. 그냥 입구 바로 앞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신발장에 진짜 평범한 신발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노동자분들이 신는 신발 있잖아요. 그 안전화 있잖아요. 안전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안전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딱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 그 신발장과 동시에 그 남자 냄새를 하죠. 쉽게 말해서 남자 냄새가 진짜 무슨 장풍을 쏘듯이 팍 하고 딱 오는데, 진짜 냄새가 여러분, 진짜 저는 그때 이후로 맡아본 적도 없고 그 전에도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완전 남자 냄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 형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어우 어우 막 이러면서 딱 들어갔어요. 문을 열면요, 책상이 딱 먼저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입구가 여기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책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입구를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침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책상이라 했잖아요. 침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반절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방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 집이 17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17만 원으로는 절대 방도 못 구해요. 그리고 심지어 고시원은 보증금도 안 받으니까 그 17만 원이면 진짜 아예 최하의 하 단계인 고시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엄마랑 사촌형 누나 아빠 전부 다 진짜 서울에 이런 모습일 줄 몰랐으니까, 그 가격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의 고향에서는 17만 원이면 원룸 정도 들어갔어요.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딱 갔는데 17만 원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모두가.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의 첫 자취고 뭔가 서울에서의 생활 그리고 연습생 생활이 있으니까 전 되게 설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공간도 너무 신나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막 사촌 형 막 옆에서 현우야 괜찮겠냐 이러고 엄마는 이거 어떡하냐 막 하면서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짐을 다 풀고 가족들이랑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엄마랑 이제 사촌 형이랑 누나랑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을 이제 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고 있는데 사촌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고향이 잘 도착했다. 근데 현우야 엄마가 내려가는 길에 진짜 대성통곡을 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고향에 내려가는 시간까지. 근데 살짝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여러분. 그때 생각을 좀 하니까. 예. 그때 생각을 하니까 살짝 눈물이 살짝 보이는데, 그렇지만 저는 테토라서 울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내려갈 때까지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그래서 진이 다 빠지셔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셔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가난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겠다. 나는 이 가난에서 탈출해서 우리 가족들 진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막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에 이제 고시원에서 학교 친구랑 뭐 연습생 생활 이런 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도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하니까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야 요즘 뭐 학교 생활 어떻냐 막 어떻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친구는 이제 저한테 야 연습생 근데 막 진짜 드림아이랑 똑같아? 막 연예인 막 그런 거 봤어? 너 연예인 봤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엄청 막 신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신나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옆방에 TV 소리나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다 들린단 말이에요. 옆방에서 하는 얘기들, 그리고 옆방에서 TV 소리, 뭐 옆방에서 뭐 전화하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려요. 근데 그 고시원 자체가 어쨌든 좀 그런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밤중에 막 문을 쾅쾅 닫거나 아니면 막 욕설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벽을 팡팡팡 치더니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말투와 그 뉘앙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인생 험난하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옆에서 벽을 빵빵빵 치고 인생 험난하네 진짜 너무 시끄러운데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취기 섞인 목소리로. 근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야 잠깐만 기다려봐 들었지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끊었어요. 끊고 어쨌든 약간 너무 좀 어린 느낌으로 목소리를 내면은 더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살짝 약간 좀 깔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조용히 좀 합시다 시간이 몇 시에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너무 놀랐으니까, 왜냐면 그래 좀 무섭기도 하고 막, 근데 진짜 제가 필터링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욕설을 포함하지 않아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욕설을 막 진짜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습생이 여러분 막 큰 대형 기획사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어요.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대형 기획사들은 몇십만 원씩 이제 품위 유지를 해라 하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습생 때. 근데 그게 어쨌든 대형 기획사고 제가 다니던 곳은 이제 대형 기획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품위 유지비가 안 나오지만 뭔가 그런 교육은 있었어요. 평소에 돌아다닐 때도 꾸미고 다녀야 되고 항상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되고 이런 교육들을 받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첫 연습생을 하니까 그런 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욕먹은 와중에 그 코트 있죠, 그 코트를 입고 그리고 안에 막 니트 같은 거 입고 쫙 달라붙는 이제 그때 스키니진. 근데 심지어 그 코트도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 깃이 세워져 있었어요. 코트가 이렇게 막 무튼 저 말하면서 살짝 현타가 오는데 그 코트가 그 깃이 살짝 서 있는 그 코트 아시죠?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무튼 그런 류의 코트였어요. 그런 류의 코트를 후다닥 입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제 신발을 신었죠. 근데 신발도 심지어 그 구두였어요. 그 구두를 신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와중에 제가 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썰 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욕먹은 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배가 고파져서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어쨌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뭐 먹을 만한 게 사실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해져 있는 메뉴는 사실 편의점 뭐 김밥 아니면 라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그 라면에 물을 받은 다음에 나왔어요. 왜냐면 그 편의점에 먹을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저의 고시원 옥상이 출입이 가능했어요. 마땅히 먹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라면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순간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욕먹은 것도 막 갑자기 서럽고, 그리고 막 갑자기 저의 이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울진 않았는데 어쨌든 약간 막 그거 있잖아요. 눈물 막 글썽이면서 막 먹는데 그냥 라면 먹다가 하면서 막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꾹꾹 참아가면서 그렇게 먹다가 제가 다 먹고 진짜 딱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진짜 막 그거 있죠. 살짝 오글거리는데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 어떻게든 성공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 진짜 행복하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다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저는 그때 너무 서러웠었거든요. 뭔가 안 그래도 조금 점점점 그 고시원 생활이 조금 막 좀 힘들고 이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 옆방 아저씨한테 욕까지 먹으니까 서러웠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라면 사가지고 또 옥상에서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제 모습 자체가 너무 이제 초라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옥상에서 하늘 보면서 막 진짜 어떻게든 해내자 막 이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시간이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나서 이제 솔로로 앨범을 내고 막 이러는 지금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노래 중에 그냥 나를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1절 벌스 파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썰에 관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벌스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댓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뭐 당한 일이 많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막 희한한 일이 많아, 막 이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반대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들 이런 썰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와,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려고 그간에 진짜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 썰들을 지금 품으로 인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났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때 당시에 그 고시원 살면서 그렇게 막 욕먹고 옥상에서 그렇게 라면 먹고 막 이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결국에는 제 나중에 노래가 됐었던 것처럼, 참 이게 사람은 힘든 일이 지나가면 꼭 좋은 일은 오는 것 같아요. 각자의 개개인의 사정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받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좋아해 주실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요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절대 힘들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시원 옆방 아저씨한테 위협당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정말 요즘 카메라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즐겁게 그냥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인생을 더 즐기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요. 우리 같이 즐겨봅시다. 오늘도 그러면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썰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보를 진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